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키입니다. 이전 파동에 대한 카운팅 이상 세계 파동이 완성이 됐고 지금 네온 파동 또한 세계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약 반등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지켜주는 즉 카운팅상 WX Y 파동을 형성이 됐고 세계 파동을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가는 파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파동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때 이후에 지금 저점을 하방 이탈을 하지 않고 있고 고점을 상방 돌파하지 않고 있어요. 즉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기간 우측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 되돌림이 이렇게 깊게 형성될 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삼각수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삼각수렴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즉 A, B, C, D 파동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파동 만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입구 크기만큼 보통 올라가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입구. 그럼 분출했을 때에 대해서 바로 고점은 돌파할 수 있는 입구 크기만큼입니다. 또는 피보나치를 통한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이렇게 체크하기도 해요. 그래서 1대1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요 자리죠. 1대1 자리거나 아니면 짧게 형성될 때는 0.618까지만 올라오고 빠지기도 합니다. 엘리엇상에 대한 피보나치 값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고점을 못 넘기기 때문에 확률은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이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삼수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연 이게 삼각수렴이 맞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일단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되돌림이 깊게 깊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서 이 파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A, B, C, D, E를 만들어야 돼요. 짧게라도 만들어야 돼요. 한 0.5 라인, 이 상승에 대한 0.5나 382도 괜찮아요. 짧게 형성돼도 되니까. 618까진 바라지도 않고 짧게라도 만들고 올라가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삼수라고 우겨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돌파하면 이건 삼수는 아닙니다. 복합적인 상승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거고 X가 기간 조정을 했다라고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각수렴은 일단 뭐 이 파동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15분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계속 튀거든요. 삼수에서 중요한 건 특히 대칭형 삼각수렴에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량이 줄어감으로써 점점점 변동성이 좁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짧아지는 거죠. 점점점 짧게 짧게 움직이다가 한 추세를 돌파하면서 만들어내는 거래량 또는 이 파동 이후의 거래량 괜찮아요. 이 파동에서 돌파 직전에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건 마지막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추세 안에서 삼각수렴인 추세 안에서는 거래량이 줄어가는 게 맞는데 소파동에서는 튀는 현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보통 이러면 삼수라고 안 봐요, 저는. 근데 시간봉이나 아니면 또 4시간봉을 보게 되면 사실 점점 줄어가는 건 맞아요. 고점부터 점점점 내려오는 건 맞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또 다시 튀기 시작했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가 분출하게 됩니다. 살짝 튀는 현상들이 있다. 이전 거래량보단 적은 건 맞아요. 그래서 삼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삼각수렴에서 거래량 말고는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 저점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삼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거래량이 조금씩 튀고 있는 현상들과 이 파동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삼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의 매매 전략과 그리고 삼수일 가능성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한 공통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서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각수렴이 아닐 때도 봐야 됩니다. 삼각수렴이 아니면 이게 지금 파동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점은 지켰기 때문에 이 파동은 세개 파동으로 우리가 이전에 카운팅 했었죠. 이 당시에. 그리고 한 파동이 마무리된 거라고 봤었고요. 이때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시 상승하는 모양처럼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도 상승하는처럼 모양을 만들었지만 빠졌죠. 저점도 돌파했어요. 이럴 때 많이들 손절이 납니다.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상승 아닌가? 그래서 전저점 손절격으로 롱을 탔는데 그대로 돌파해. 아니 삼각수렴이었을 때 손절해.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저 또한 단기적인 매매에 있었을 때 여기서 한번 손절이 났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 위에 요기 상승까지 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바라봤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도 했었고 다시 빠졌을 때에 대한 또 단기 롱도 진입했을 때 또 숏도도 진입해보고 그래서 단타를 계속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저점을 지키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파동이 이렇게 요 파동이 이스펜딩 플랫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스펜딩으로 봤다면 이 저점을 깬다는 거예요. W를 깼는데 이 Y 하락이 보통은 이런 불규칙 형태를 보게 되면 이스펜딩 플랫이 나오면 큰 하락을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저점을 지키면서 반등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원래 같았으면 저점을 돌파하는 게 맞는데 다시 반등을 한다는 건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한 얘의 전체 되돌림 이후 하락이라고 한다면 Y 하락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고 얘가 결과적으로는 조정 파동으로 된다면 하나의 파동, 동인 파동으로 해서 조정 파동 이후에 상승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소파동에 대한 추세를 넘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왜냐? 넘겼다는 거는 이 파동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삼각수렴 형태를 바라보고 입구 크기만큼 상승을 하거나 이런 공통적인 롱 받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롱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 고점은 넘길 거라고 우리는 계속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기는 건 맞는데 되돌리면 어느 만큼 주고 넘기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고점은 넘길 가능성이 아직도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 두 개 형태로 봤을 때 첫 번째 이게 하나의 파동이라면 만약에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이스펜딩 플랫 이후에 하나의 W를 만들었고 이 파동이 만약에 X 파동이고 Y 하락을 만들어내느냐 라고 했을 때 최소한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하락 추세는 삼각수렴에서에 대한 하락 추세도 동일한 하락 추세예요. 즉 이걸 돌파한다면 삼수가 아니게 되면서 이게 조정 파동이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삼수가 아닌데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파동을 만들지 않아서. 만약에 ABCDE를 만들어야지만 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차피 이걸 돌파하면 상승이고 돌파하지 않고 이 파동 만들고 돌파해도 상승 부분이니까 우리는 롱 베팅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 이거 돌파했을 때 삼수가 아니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고점이 달라집니다. 삼각수렴일 때는 말씀드렸듯이 입구 크기만큼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또는 연장 파동이어도 얼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게 삼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땐 고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승으로 보긴 맞는데 이거를 카운팅상 삼각수렴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리밋 값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익절 라인이 달라지고 그리고 매매 전략이 달라져요. 왜냐?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매매 전략도 생기고 만약에 지금 당장 롱을 못 탔다면 돌파 매매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이전 파동을 뜯어보니 W가 기간 조정이네. 그리고
X도 기간이네. 그럼 Y는 가격 상승일 수 있겠구나. 라는 형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상승은 어느 정도 더 높은 확률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리밋값과 그러니까 TP랑 그리고 매매 전략이 수정됩니다. 이 파동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고 돌파된다면 우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를 못 하신 분들 그리고 또 포지션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 한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서 빠져줘야지만 이제 삼각수렴인 이파동을 만들러 내려가는 겁니다. 완벽한 손절 라인인 이전 상승 추세에 대한 손절이 있을 거고 또는 이파동에 대한 0.5를 손절을 걸고 롱 진입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려와 줘야지만 진입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삼수가 아니고 그냥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돼요. 돌파됐을 때 역지 롱을 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타면 좋긴 합니다. 이전 고점을 명확하게 넘겨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전 고점을 넘겨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넘겨줘야지만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하다가 걸려요. 이게 지금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로 쭉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 하다가 유지됩니다. 15분 봉상으로. 그러면 또 되돌림 주고 가겠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서 진입했는데 손절 라인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본절에 해놓으면 약 반등 위에 빠져서 본절 나가고 다시 상승하는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세웠을 땐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이런 좋은 평단이 같지 않고 마지막인 매매였을 때 역지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매매 전략의 순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건 카운팅을 통한 꼬리 잡기, 제일 저점에 잡는 형태. 두 번째, 상승 이후에 대한 되돌림에 잡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데도 다 못 탔어 라고 했을 때가 추세 돌파에 대한 역지정 매매. 이렇게 보통 봐요. 근데 지금 포지션이 없다는 건 역지정 매매 말고는 가장 손절이 짧은 라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파동 기다려야 돼요. ABCD E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손절 라인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지정 매매는 내가 마지막에 선택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짧은 만큼 익절도 빠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 이게 손절이 짧으면 내가 익절 좀 길게 가져가야지 또 좋은데 그만큼 평단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절 나거나 또는 물리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제는 이걸 돌파됐다고 이게 삼각수렴이 아닌 이상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삼수는 그러면 안 돼요. 삼수는 여기서 빠져줘야 돼요. 근데 삼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게 그래서 매매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삼수가 원래 아니었다면 들락날락 해도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수에선 있어선 안 되는 거지만 삼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선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손절이 짧은 만큼 익절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게 맞는 매매 전략이고 욕심부려서 더 가져가려다가 손절 나고 한다. 이런 형태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해야 되고 삼수가 아니었을 때는 등락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삼각수렴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두고 아니라는 가정했을 때 내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잃지 않는 매매로 계속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삼수가 됐든 안 됐든 이 상승에 대한 건 아직까지 유효해서 롱을 유지해보자. 롱을 유지해보는데 그에 따른 손절 라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손절이 나에게 타당하지 않다면 배율을 좀 줄여보고 손절만큼
내가 손절이 짧다면 익절 또한 좀 빠르게 가져가서 내가 1차는 매매를 우선으로 두고 진입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 전략에 이게 소파동에 대한 매매 전략은 말씀드렸어요. 도미너스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알트 상승 큰 만큼 되돌림 주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저는 도미너스가 내려왔을 때 상승을 계속 바라보냐면 그래서 이만큼 내려오더라도 알트에 대한 매매 전략상으로는 그래도 롱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알트는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알트도 커피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더욱더 알트는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승.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바.